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히 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그러니까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11번 문제입니다. 책 85쪽에 11번이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모와 신도시 때 투기잡자, 녹지지역, 그러니까 뭐 물론 보존녹지 지정할 수 없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자연녹지 1번 맞습니다. 자,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그냥 그걸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지정권자 국지대이죠. 그들이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지대가 필요하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타당하지 않다 하면 변경하지 않는 거고 타당하다 싶으면 변경을 하는 거고 누구의 권한이에요? 국지대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없고가 틀렸고요.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뒤는 맞습니다. 2번이 틀린 거죠. 3번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환지하려면 환지구역을 지정하려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땅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행자가 국가 지방이면 강제로 환지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에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고 세부적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5번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30가지를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도시를 만들겠다. 큰 그림이 다 들어가겠죠. 5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뭐 차병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병원 들어왔습니다. 일산 신도시 국립암센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분당이랑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종합병원 그게 넣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5번 맞고요. 4번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4번은 아래 해설을 보시죠. 해설에 동그라미 3, 4 다 이어지는 해설입니다. 작은 1번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구역 지정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행정청이 시행자이면 동의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 요건 그대로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이 절차도 다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 동의도 또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찌끔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이요. 그러니까 3번 환지방식 개발계획 내용 가운데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 등 경미한 변경 때에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문화재, 그러니까 무슨 오래된 가옥, 그러니까 전통 가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모래 쇠철창으로 둘러싸고 있다가 그걸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거기를 나무를 심어서 보호를 하자. 뭐 그런 것들이 문화재 보호계획의 변경이겠죠. 거기를 쇠창살로 하는 거하고 또 하면 거기를 나무 심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땅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경미한 변경 때는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3, 4번에 작은 2번 변경 때 그 절차와 요건 그대로 갖춰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요. 작은 3번 경미한 변경 때는 절차와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내용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까지 다 외울 내용은 아닌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결정한 사람인데 자기가 변경할 수 없다. 상식적인 거에서 틀린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과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상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작게 그리죠.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A, B, C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그러니까 A1, A2로 쪼개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뭐고요? 분할이죠. 다음에 서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하나로 D라고 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결합을 한다고요. 떨어져 있는데 땅을 어떻게 끌고 와요? 그 땅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돈을 결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큰 이익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들이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을 만들자고요. 공원을 만들 건데 기반시설 설치 변경 포함되는 거였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공원을 만들 거니까 거기는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합 개발의 한 예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과 그러니까 구도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1공단이요. 성남 1공단 예전에는 시 외곽에 있었겠지만 성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 한 중심가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장이고 활동도 어렵고 그러니까 생활들도 아주 불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공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큰 공원을 만들겠다. 그건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 거죠. 대장동이라고요. 판교 바로 아래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판교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거겠죠. 지금은 다 판교로 콘크리트지만 다 자연 속에 있습니다. 거기 개발만 할 수 있으면 엄청난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것을 합치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0 이익이 생기고 여기다가 30 갖다 붙여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은 70 이익은 남게 되고 여기 모자라는 돈을 여기서 그러니까 걸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안 되는 곳과 돈 되는 곳을 통장을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 개발이에요. 그리고 각각 그러니까 이쪽 쪼갰을 때 그러니까 아까 개발 구역 규모가 113, 11, 30, 10이었죠. 그러니까 각 쪼갠 하나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쪽 여기에서는 비수익 사업이 여기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12번 문제. 분할과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분할이나 결합에 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위치에 대한 거죠. 위치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첫 번째 계획, 위치에 대한 계획, 개발계획에 포함됩니다. 두 번, 동그라미 2번이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위치를 결정하는 게 지정권자니까 지정권자가 분할, 지정권자가 결합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뭘 결합한다고요? 통장, 돈을 결합하는 거죠. 대장동에서요. 저쪽 성남 1공단까지 뭐 버스로 거의 한 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과 규모, 개발계획 내용,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도시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X 틀렸습니다. 뭔가를 완화해 준다고요. 그러면 시행자에게 큰 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왜요?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여기와 같이 결합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니까 기준을 완화한다. 그 동그라미 4번 규정은 분할이 아니라 결합 때 적용되는 겁니다. 분할은 그 자체로 시행자가 떼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큰 덩어리 사업을 하는 것과 달리 조그맣게 하면은 바로바로 돈도 돌리고 아주 일도 편해지는 겁니다. 이건 그 자체가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을 더 줄 필요는 없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이 결합의 경우에는 또 더 혜택을 더 줍니다. 동그라미 5번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결합이면 동그라미 4번 개발법의 이러저러한 규정들도 완화해주고 도와주고 동그라미 5번 다른 법 개발법에서 보면 국토계획법은 다른 법이죠. 다른 법 규정도 완화해준다가 되는 겁니다. 12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13번이요. 그러니까 개발법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있었죠. 근데 뭐 한 필지 딱 소유자 한 명 그러면 개운하겠습니다만 아니면 복잡한 경우들도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X요. 법에서 구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아파트 한 동에 올라서 있다고 보자고요. 1층에 10집, 20층, 200집입니다. 200집마다 구분 소유하고 있고 거기는 200표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계획 변경 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맞죠?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동의서 써줬는데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줄에 쉼표 다음에 변경된 X요. 여기는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관청의 서류가 들어갔어요. 관청의 서류가 다 들어갔는데 그때는 A 소유자 거였습니다. A 소유자가 동의를 했었고요. 근데 그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A 거를 C가 샀습니다. 근데 C가 자기는 도장 찍은 거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 서류 갖고 와. 내 도장 새로 받아가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청의 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관청의 서류가 들어간 다음이죠.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X요.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5번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 X요. 판교 신도시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들었어요. 다 포함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또 국가, 토지 소유자,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이 있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뺀다. 말이 안 되죠. 포함됩니다. 맞는 것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요.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장을 결합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지구의 면적은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113, 11, 30, 10 있었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맞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이유는 비슷한데 상황이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막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보시죠. 이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된다. 그런데 2년 투유권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구역만 먼저 지정하고 계획 시끄럽게 신중하게 찬찬히 나중에 세운다가 있고 이것과 다르게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개발계획 내용 30가지 항목이 있죠. 이 30가지 항목 가운데 특별히 정해진 4가지는 일단 본 계획 출발시키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요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있습니다. 판교에서 수용대상 토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세입자 주거대책이나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 분담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걸로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계획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만드는데 판교에서만 2년이 걸렸어요. 장부로만 처리할 수 없잖아요. 가서 다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거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라. 그건 낭비죠. 일단 나머지들을 출발시키고 얘는 나중에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그 뭐 차들 보면은 운전하시다 보면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차 준율에 뭐라고 이렇게 써놓은 분들 많잖아요.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요. 뭐 초보 운전 또 아니면
그래 밥하고 나왔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써놓잖아요. 그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뭐 곰탱이가 쓰러지면서 나는 안 되겠다 친구야 먼저 가라 뭐 이제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거 지금 그거죠.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너 가지 항목들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친구야 먼저 가라 먼저 가고 나중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맞습니다. 그런 뜻이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X요. 환지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4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맞죠? 이 개발계획이 원래 족보가 국토계획법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개정 마지막 개정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다음 법인 도시정비법에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원래 족보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위에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맞죠? 틀린 거 4번입니다. 15번 문제요. 개발법상 시행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하는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건축물은 보상한다. 그 기준일로 옳은 것은 기준일이 있는데요. 그건 좀 우선 좀 이따 보고 첫째 줄 끝에요. 문제의 첫째 줄 끝에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한다고요. 왜요? 하나 아파트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쪼개서 여러 개를 이름 달리해서 여러 개를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짜 주에 쪼갰으면 에이 당신들은 투기꾼 안 줘. 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 끝에 금전청산 돈 줘서 내쫓거나 환지정 제한 환지를 안 줄 수도 있고 첫 귀탱이 땅으로 줄 수도 있고 건축물 보상 돈 줘서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기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일은 이 중에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초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공개로 은밀하게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야 되죠. 그러면 공람 신문 발표가 난 거잖아요. 시끄럽게 계획을 세우자고 신문 발표까지 내서 가고 있는데 신문 발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쪼개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기꾼이죠.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기준일, 공람이나 공청에 대해서 공고한 날, 발표한 날, 그날이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공청의 개최 사항을 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신문 발표 보고 나서 그때 와서 쪼개갔다는 투기꾼, 그 사람들까지 다 배불려 줄 수는 없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면 15번 문제 해설표에서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개발법, 지금 보신 그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오른쪽은 도시정비법인데요. 거기서도 역시 투기잡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둘째 줄에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공람공고일 후부터 그래서 공람공고일 역시 발표가 됐다고요. 그때부터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합니다. 뭐 개발법과의 차이는 개발법의 환지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구라, 헌흙 줄게, 새흙 따오. 도시정비법은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인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이 이쪽에는 걸리게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요. 그래서 기본계획 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표의 셋째 줄 오른쪽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일이라고 하는 게 양쪽의 차이가 있죠. 개발법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으니까 이 신문 발표된 이 시점을 잡는 거고요. 도시정비법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계획 앞에 또 다른 계획이 하나 있고 이렇게 구역이 정해지면 또 그 효과가 생긴다. 그거는 도시정비법에 가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답 1번입니다. 16번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시장, 즉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있습니다. 이제 개발 사업을 할 곳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있던 거 싹 밀고 단지 시가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덕지덕지 해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하잖아요. 거기에다 또 이상한 목적으로 투기적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싹 막아야 되죠. 사람 숨쉬고 살자는 거는 농사 짓고 그러니까 고구마 키우고 하는 건 당연히 하게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은 막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역시 해설 보고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 때는 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공개된 초장 시점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 공청을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이나 이렇게 기습 발표했으면 가장 초장 시점부터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원칙과 예외 양작용을 다 얘기한 거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여기는 이제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와 같죠.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는 위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틀들은 비슷한 거예요. 1번 응급조치, 재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 없죠. 2번 가벼운 것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2-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부력 인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공작물의 설치는 위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2-1번 어찌고 저찌고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는 거죠. 그 흐름으로 보시자고요. 2-2번 끝에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 거죠. 2-3번 둘째 줄 끝에요. 토색의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2-3번 어찌고 저찌고 토색 채취 허가받지 않는 거죠. 2-4번 끝에 있는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물건 허가받지 않는 거죠. 그 어찌고 저찌고 갖고 바꿔서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2-5번은 말이 복잡합니다. 중목의 식재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관상용 이쁘게 보자고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러니까 어찌고 중목 저찌고 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데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것이 제외되니까 허가받으라는 거죠. 경작지 농지에다가 뭐 농지를 손대는 것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찌고 저찌고로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문제 가시죠. 1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비닐하우스 공작물이죠.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비닐하우스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끝에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끝에 토색의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토색 채취 허가받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끝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물건 허가받지 않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토지 분할 그 자체로 허가받아야 되는 6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다음 쪽 해설을 먼저 보고 오시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셨던 이 기본 가닥들을 이제는 좀 지우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큰 흐름들이요. 뭐 이건 목차였고 다음에 두 번째 이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기습 발표할 수가 있다. 또 이 절차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거의 비슷하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 그거 하나만 붙어 있는 겁니다. 절차와 그 예외를 보셨고 구역 지정되면 도시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다음에요. 분할과 결합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17번 문제의 해설인데요. 공익사업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속도를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러면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마시고 다음에 능력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개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사업에 들어갔는데 하지마. 다 밀고 그러고 있는데 하지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을 없앨 수 있다. 잠시 멈춤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로 돌릴 수가 있다고요. 표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 해설표에서요.
개발 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들어와야죠. 설계도 몇 년 지나도록 인가 신청 없으면요. 3년 지나도록 인가 신청 없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설계도 세 글자 3년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사업이 잘 끝난 거예요. 공사 끝, 환지 끝, 사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끝난 거지. 끝났는데도 계속 도시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냐고요. 사업이 끝난 구역이죠.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그다음에 환지초본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기습 발표하는 겁니다. 아까 기습 발표 있었죠. 동그라미 4번, 5번을 기습 발표니까 좀 더 앞으로 빼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만 먼저 지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공모와 신도시대요. 그러면 구역 지정했으니까 계획 나와야죠. 계획 나와야 됩니다. 계획 나와야 되는데 계획 두 글자 몇 년이라고요? 2년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고 계획까지 잘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큰 두 번째 계획 뭐 들어와야 되고요? 설계도 인가 신청 들어와야 되죠. 설계도 인가 신청 몇 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3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3년 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결국은 끝났으면 끝난 거고요.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다 됐습니다. 이상 내용이라고요. 문제를 보시죠. 그러니까 89쪽에 17번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망각구는 지금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그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이요. 동그라미 3번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환지 초본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그러니까 4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3년이 아니라 2년. 2년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돼야죠. 4번이 틀렸고 5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똑같아진 거잖아요. 실시계획 3년이 되는 날까지 설계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18번 문제요. 개발사업 사항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와 시가지 법적 정의가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단지, 근데 이제 취지로 본다면 반듯한 땅을 낸다. 시가지, 거기에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한다가 되겠죠. 어떤 목적이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줄이요. 주거. 아파트가 들어가면 주거단지. 그다음에요. 상업. 상가가 많이 들어가면 상업단지. 공장이 들어가면 산업단지. 꿀 들어가면 꿀단지. 된장 들어가면 된장단지가 되는 거죠.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동그라미 3번. 자연녹지, 생선녹지, 도시적 외의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모와 신도시 때요. 맞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괄호 열고 3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괄호 닫고요. 그건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서요. 지금 그 18번 문제 위에 있는 17번 해설에서 이 덩어리가 제대로 된 신도시 규모 330만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 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신도시죠.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계획도 찬찬히, 설계도도 찬찬히 세워라. 신중하게 세워라. 이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이고 330만 이상이라는 게 단서가 붙어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0만 얘기가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니까 2년과 3년이 됩니다. 330만 미만으로 쓰면 당연히 2년과 3년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 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에 X요.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무튼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우리 시험 문제 40문제 오지 태기령 그 중에 200개 지문 가운데 다음날 한 4-5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개 지문 중에 4-5번. 근데 한 문제에서 그게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래서 한 4-5문제에서는 다음날로 맞고 다음날이 맞다고요. 그리고 이제 안 써져 있으면 틀린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꼬이고 이제 연결돼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가장 중요한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특별한 거죠. 그게 특별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4번 계획 2글자 설계도 3글자 그날 밤 12시 다음 날입니다. 4번 틀렸고요. 다음 날 빠져서 틀린 거죠. 동그라미 5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아까 지정권자가 환지하겠다라고 들어가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3분의 2, 2분의 1. 그 도장은 따로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뭐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어느 땅 부자 한 명이 큰 요건에 해당한다고요. 땅을 크게 갖고 있고요. 또 다수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시행자가 돼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서 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그 100명 중에 90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요. 토지 소유자가 시행을 하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100명 싹 모여 강제가입 다 모여 하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조합 만들려면 역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5번 맞고요. 틀린 것 4번이 틀렸죠. 다음 날 빠져서 틀린 겁니다. 자, 내용들은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러니까 19번 이하로 이제 도시개발조합 내용이 가게 되는데 도시개발조합은 이제 그 자체로 좀 약간 더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한 또 새로운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시행자 그 중에서도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거니까 잠깐 쉬고 19번 이하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